뉴욕시의 대형몰과 카지노가 6개월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뉴저지주 공립교가 개학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안전 대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모든 학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19 리포트카드가 출범합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뉴 한인회와 2020 한인인구조사추진위원회가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걸린 어린이 환자가 5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이 오는 2021년도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IRS를 사칭해 거액의 정부 무상 지원금을 준다며 현혹한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9월 9일 KBTV 뉴스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대형몰과 카지노가 공기 여과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조건으로 6개월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뉴욕시 대형몰은 50% 수용 인원으로, 카지노는 25% 수용 인원으로 오늘 재개장했습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대형몰은 공기 여과 시스템 강화와 마스크 착용, 사후적 거리 두기 등의 엄격한 안전 조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지노는 코로나19 안전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카지노에서 플레이어 사이에 물리적 장벽이 설치되지 않은 한 테이블 게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게임장에서는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편 쿼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 식당들이 9월 30일부터 식당 실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 지침으로는 식당은 수용 인원 25%로 제한돼 있으며 바 서비스는 금지되고 입장 전 발열 체크를 해야 합니다. 또 고객은 식당 내부에서 이동할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코로나19 감염자 추적을 대비해 고객 중 1명 이상의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쿼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뉴욕시의 코로나19 하루 감염률이 연속 1% 미만으로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부터 개학한 뉴저지주 공립학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 방역 대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웨인의 패커넥 초등학교에는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또는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했습니다. 운동장과 복도 등 곳곳에는 6피 거리 표시가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교실 입구에서 학생들의 열을 체크하고 손을 자주 씻을 것, 손소독제를 휴대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교실로 들어선 학생들은 6피 간격으로 배치된 책상에 앉아 수업을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수업은 오후 1시 45분에 끝납니다. 이 학교 전체 학생의 75%가 원격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A, B 등 두 그룹으로 나누어 등교합니다. A그룹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B그룹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등교합니다. 수요일에는 모든 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습니다. 학교 측은 이날 학교 건물을 철저히 청소하고 살균합니다. 등교할 때마다 헬스폼이 제출해야 돼가지고 그게 없을 시에는 학교 안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 반에는 지금 저희 학교는 15명까지만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네, 환기 시설은 일단 뉴저지 가버너에 서류를 냈을 때 통과가 됐으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은 헷갈려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게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맞추도록 다들 선생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에 따르면 뉴저지 주에서는 약 400개 학군이 하이브리드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6개 학군은 기술, 인력 문제로 아직 수업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모든 학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19 리포트 카드가 출범합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에서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을 위해 한눈에 학교, 학군별 코로나19 현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8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일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실시간 온라인 현황판인 코로나19 리포트 카드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지사는 코로나19 리포트 카드는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에게 학교, 학군별 코로나19 현황과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면서 학교 커뮤니티가 확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의 실시간 코로나19 온라인 현황판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지사는 이날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과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업스테이트 지역의 선례에서 실내 영업이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이어졌다며 뉴욕시에서 식당들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 인력이 2배 이상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8일 뉴욕주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 신규 확진자는 557명, 이 중 뉴욕시는 222명으로 집계됐으며 뉴욕시 코로나19 사망자는 8명 발생했습니다. 또 뉴저지주는 277명의 신규 확진자와 5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던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상시험에 참가한 지원자에게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임상시험 참가자에게서 이상 질환이 발견돼 독립위원회가 안정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험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선도하면서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질환과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질환이 발생한 사람은 이상 임상시험 참가자라면서 해당 질환은 염증성 증후군인 횡단성 척수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환이 백신 후보 투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 중단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 그동안 알려진 첫 시험 중단 사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과 인도에서는 이상 임상시험을,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60개 이상의 도시에서는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과 유럽의 9개 제약사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대규모, 고품질의 임상시험을 통해 안정성과 효험이 입증된 뒤에만 당국에 백신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서약했습니다. 서명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 바이오엔테크, 존슨앤드존슨, 머크, 모더나, 화이자, 사노피 등이 참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뉴 한인회와 2020 한인인구조사추진위원회가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KBTV를 방문했습니다. 인구 센서스 참여가 왜 중요한지,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찰스 윤 뉴 한인 회장과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를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센서스가 왜 중요한지, 특히 한인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센서스는 미 연방 정부에서 10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이 센서스를 통해서 그 연방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이 방방 곳곳에 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연방 정부로부터 교육 쪽에 지원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길을 도로를 고친다든가 아니면 또 노인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든가 이 모든 결정이 센서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분 한 분 다 참석을 하셔야지 한 명이 참석을 안 하면은 그로 인해서 커뮤니티에 오는 손해가 3,000불에서 4,000불이라고 합니다. 연간. 그렇게 되면은 10년 기간을 보게 되면은 3만 불에서 4만 불 손해거든요. 근데 이 센서스라는 거는 아주 간단한 조사입니다. 5분, 10분이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인 사회 만 볼 때도 저희 한인이 몇 명이라는 구수가 나와야지 저희가 대외적으로 우리 한인의 권익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직접 센서스를 해봤는데 간단하더라고요. 금방이고. 그러면 한인회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하시고 있나요? 예. 우선 저희 뉴욕 한인회가 그 뉴욕 주 정부와 또 퀸스 보로청으로부터 이 센서스 2020을 추진하기 위한 그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 한인회는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여러 단체, 케이스나 민권이나 또 YWCA, KFSC, KCS 등 이분들하고 다 같이 이번에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기간이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을지를 갖다가 저희가 전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마감이 되니까 좀 마음이 급하시겠네요. 네. 할 일도 많으시고요. 네. 그 이번 센서스가 그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단적으로 2013년도에 연방의회에서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올라갔습니다.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서명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하원에서 이 P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0년도 인구조사에 특별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민자 커뮤니티의 인구조사 응답률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많은 뉴욕,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시카고 이런 지역에 있는 연방 의석들이 반이민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연방의회의 친이민자적인 연방의회가 2013년도는 반이민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상원과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통과가 못했는데 그건 바로 이민자들이 이 인구조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다면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이민자 커뮤니티입니다. 서류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는데 이분들이 인구조사에 응함으로써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민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도 2020년 이후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이민개혁에 대한 목소리조차만 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서로 미비자분들은 두려우니까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사실은 이민 신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고 또 대법원에서조차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 두려움에 있는 분들은 그것조차도 이제 두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본인의 신분을 바꾸려면 용기를 내야 됩니다. 누가 나의 운명을 대신해 주지 않는데 서류 없는 분들이라고 자꾸 숨어 있으면 그분들이 영원히 미국에서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인구조사에 참여해서 바로 그 지역의 연방 의원들이 많이 나와서 의회에서 이 포괄적 이민개혁과 같은 이런 새로운 이민법안이 만들어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9월 30일 마감이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저희 이제 커뮤니티 단체들이 이제 급해졌습니다. 원래는 10월 말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한 달을 앞당기는 바람에 안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제 매일 커뮤니티에 나와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또 이 토요일마다 이번 토요일은 이 156가 있는 한아름 마켓에서 인구조사국 그리고 한인사회 비영리 기관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인구조사 추진위 활동으로서 이제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 와서 인구조사에 응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화를 거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718-460-5600, 347-766-5223 이 두 곳으로 전화를 거시면 그 자리에서 전화로 인구조사 응답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얼마 남지 않은 3주 안에 이 인구조사 참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 환자가 5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방송은 미국 소아과 학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금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환자로 진단받은 어린이가 51만 3,415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신규 어린이 환자가 7만 630명 발생하며 그 이전 2주보다 16% 증가했습니다.
또 어린이 환자는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학회회장 셀리고자 박사는 이 숫자는 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일깨워준다며 흑인과 히스패닉 어린이들, 빈곤이 심한 지역에서 불균형적으로 많은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아과 학회 관계자는 독감이 유행하는 가을철을 앞두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누구나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두 질환의 증상이 비슷해 의사나 환자 모두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사협회에 따르면 독감과 코로나19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입원한 어린이 환자에게서 발열과 통증,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이 오는 2021년도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8일 맨하튼 인우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며 시장에 당선된다면 뉴욕시를 그 어느 도시보다 튼튼하게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현금을 지원하고 노숙자들이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이날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과 율린 리우 뉴욕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1년 뉴욕시장 선거에는 한국계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과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들이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뉴욕 주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맨하튼 보로장을 역임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연방국세청인 IRS를 사칭해 거액의 정부 무상 지원금을 준다며 현혹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기범들은 한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 페이팔 사용자들에게 접근해 돈과 금융 정보를 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당수의 페이팔 사용자들이 연방정부의 무상 보조금 1만 2,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기 청구서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당신이 세금을 제때 성실히 납부한 이유로 정부 보조금 1만 2,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는 식의 거짓말로 접근한 뒤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할 것과 함께 50달러에서 25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30일 이내에 이 같은 정부 지원금을 입금해 준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고 IRS는 충분한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가 모두에게 오지 않으니 다른 이들에겐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피해자만 특별히 좋은 기회를 얻은 것처럼 현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페이팔 계정으로 평소 다른 공과금을 지불하거나 친구 및 지인과 거래 시에 사용해 오던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의심이 적어져 더욱 위험합니다. 또 이외에도 세계보건기구 WHO를 사칭하며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위생 및 보건 프로그램 확장을 위해 쓰겠다며 페이팔 사용자들에게 20달러에서 50달러 정도의 기부를 요청하는 사기 청구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회신이나 첨부 파일 클릭은 물론 애당초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지원금이 쉽게 나올 수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정부 무료 지원금이 있다 해도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 한인 테니스 협회가 앤드류 김 장학재단과 함께 꿈나무 테니스 선수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테니스 협회는 이날 레오니아 우드팍에서 뉴저지 공대 1학년 이성원 군과 테너플라이 고교 11학년 김종창 군에게 각각 앤드류 김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퀸즈 보로청이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실시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15일까지 사전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박람회는 16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샤론리 퀸즈 보로장 대행은 이번 행사가 실직 상태의 주민들이 많이 지원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 레드 라몬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8일 합동으로 델라웨어와 메릴랜드,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등 4개 주를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등에 적용되는 자가격리 지역은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등 총 35곳입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10월 이른 아침 뉴저지주 이스트 프리홀드에서 진도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전역과 뉴욕시에서 수많은 흔들림 신고가 보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 관련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 대형몰과 카지노가 오늘 재개장했습니다. 9월 말에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동 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